최대의 화제는 김은경의 시부모 모셨다. 이 진실 공방입니다. 안타깝게도 공방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일인 경우에 이게 한 가족 내부의 일이거든요. 김은경과 그의 시누이 된다는 사람과 또 김은경의 자식들과 또 돌아가신 시부모와 그 다음에 지금 다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은경의 시누이들,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시누이가 여럿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누이들의 배우자들, 뭐 이혼한 배우자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지금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소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김은경의 그 18년 전에 세상을 떴다는 그 남편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또 다 의사표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일단 1차적인 당사자는 김은경과 김진아, 올케와 신우이. 이제 이게 양쪽의 당사자들인데 이렇게 가족 내부에 있었던 일로 양쪽 당사자들이 서로 180도 다른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언론이나 기자들이 거기 어디까지 이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방이라는 말을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실체적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참 저희로서는 조심스럽기 그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어디까지가 확인된 진실이고 그러니까 양쪽이 말하는 걸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만 여러분께 딱 요점을 이제 오늘쯤 되니까 무엇이 요점인지를 저희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뭐 주말 어제까지는 막 양쪽 공방이 이렇게 헝클어져 있어가지고 어디까지를 어떻게 요약을 해드릴까 좀 그랬었는데 지금 이 시각 저희 11시 김광일 쇼가 정확하게 여러분과 공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딱딱딱 4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번 일의 시발점. 김은경은 시부모님을 모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부모님을 모셨는가.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이 김은경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저 이제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저 시누이의 주장, 그다음에 김은경 아들의 반박, 그 위에 하나를 사실은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원래 김은경이 말한 게 있습니다. 8월 3일 날 대한노인회에 이제 사과를 하러 가서 거기에서 김은경이 뭐라고 했느냐? 남편 사후에 시댁 어른들을 18년을 모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최초입니다. 만약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일은 전혀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18년 동안 시부모를 모셨다.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문장에 풍기는 뉘앙스는 극진히 모셨다.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게 된 미국에 있는 김진아라는 신우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시부모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것이지요.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다.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부모님들이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은경의 아들이 지금 31살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수시로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를 찾았다.
김은경과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서울 서초동에. 저 할아버지는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주입니다. 전주인데. 저게 이제 가장 애매한 단어가 수시로라는 말입니다. 수시로. 얼마나 수시로? 1년에 한 번? 격주로 한 번씩? 어떤 수시를 말하는 거야?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모셨다는 표현이 그게 납득이 되려면 적어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마다 혹은 한 달에 두서 번, 두서너 번 뭐 이렇게 가서 가령 며느리 된 김은경이 저 시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전주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도 해다가 드리고 진지 잡수시는 것도 다 챙겨드리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왔다면 모셨다는 표현이 글쎄요 부분적으로 납득할 수는 있겠죠. 물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셨다 할 때는 한 집안에 살거나 아니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제 저 며느리는 105동에 살고 시부모는 104동에 살고 그래서 문만 열면 저 건너편에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현관이 베란다가 보이고 뭐 이 정도 되면 모셨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제 그런 뉘앙스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시부모는 전주에 살고 계셨고 그다음에 며느리 김은경과 그 자식들은 서울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확인된 사실, 공통 사실은 뭐냐? 함께 살았던 건 아니다. 적어도. 용돈을 얼마나 드렸는지 1년에 몇 번쯤 찾아가서 얼굴을 보였는지 뭐 반찬이나 용돈 명절 때 얼마나 극진했는지 그건 알 도리가 없으나 함께 살지는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그 저희 시청자들께서 정말 촌철살인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논란에 시부모를 모셨느니 아니다라느니 이 논란은 김은경이 자초한 것이다. 제가 제 눈을 손으로 찌르고 말았다. 왜? 누가 물어봤어? 김은경이 노인 폄하 발언, 미래가 짧은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을 때 김은경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을 사과하라고 했을 뿐이지 김은경 네가 과거에 시부모를 모셨느냐 친정 부모를 모셨느냐 이건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대한노인회에 와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시부모를 18년이나 모셨다고.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본인이 왜 꺼냈냐 이거죠. 그래서 지가 지 눈을 찔렀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촌철살인의 그 저희 시청자 반응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모셨어? 시부모를? 모셨어? 그런데 왜 그 시아버지가 투신 자살을 했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말이죠. 자식이 그렇게 극진하게 모셨으면 그죠? 그게 고마워서라도 살아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시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며느리나 혹은 딸들하고도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관계가 끊어졌다든지 이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고개를 끄덕일만 했습니다. 비단 이 집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이 시간 같이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가정 불화가 있잖아요. 뭐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형제 간의 갈등, 자매 간의 갈등 그 무엇이 됐든 그 갈등의 원인은 대개 두 가지로 그냥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는 늙으신 부모님을 누가 모시느냐. 형제 불화가 대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신우와 올케, 형제 불화. 누가 모시느냐? 오빠와 여동생. 당연히 뭐 부모는 오빠가 모셔야지. 야, 너는 자식 아니야? 요즘 아들 딸 구별이 어디가 있어? 딸 자식도 좀 모실 수 있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명절날 뭐 거의 얼굴 보지 않을 것처럼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모시는 문제. 두 번째는 재산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런 이제 이번 이 집안의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 그 김은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김은경의 남편 죽었죠. 시아버지 죽었죠.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죠. 그러면 재산을 상속을 받을 때 그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김은경과 시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제법 축적하신 시아버지마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김은경하고 그 다음에 딸들이 있는 겁니다. 며느리하고 딸들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제 이 시아버지가 소방 관련 뭐 특허를 10개가 넘게 가지고 있었고 회사를 하나 운영을 했는데 그 특허로 만든 제품들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꽤 큰 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나가고 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속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사. 이제 언젠가는 이 회사도 이제 정확하게 드러날 텐데요. 이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인지, 몇백억짜리 사업체인지 또는 몇천억짜리 사업체인지 아직까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사업체가 있고, 또 하나는 김은경이 지난 3월 달에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아파트 한 채하고 빌라 한 채, 이거를 신고한 그 신고 가격이 61억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걸 시가로 환산을 하면은 100억쯤 된다는 재산이 바로 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100억에 이르는 이 재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재산은 바로 시아버지가 고향에 내려가서 살았다는 전주에 있는 그 주거지가 있습니다. 전주의 주거지가 아파트였는지 아니면 그냥 보통 주택이었는지 그것도 이제 차츰 드러나겠지만, 그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김은경이 서울 서초동에 가지고 있는 주택만 하겠습니까? 그게 한 10분의 1 가격?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신우가 주장하는 것은 이 가장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시아버지가 남긴 회사, 이것이 김은경 손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가로채갔다, 빼앗아갔다.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의 이 회사가 어느 날 보니 김은경의 친동생 명의로 됐더라. 가로챘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김은경의 아들이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저희 집이 이끌길 할아버지도 바랐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우이 말은 전혀 180도로 다릅니다. 지금 김은경의 아들은 할아버지도 그 엄마하고 저 또는 우리 외삼촌이 그 회사를 이끌어가기를 할아버지도 바라셨어요. 저희 집이, 어제도 말씀드린 저 애매모호한 저희 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때 저희 집은 저 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 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그리고 김은경 엄마, 김은경이라는 엄마, 그 다음에 김은경의 남동생, 자기한테는 외삼촌,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누가 또 있는 건지 거기가 애매한데, 어찌 됐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시누이는 뭐라고 했느냐? 저희 아빠가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법에 호소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돌아가신 자기 친정아버지는 김은경이 명의 변경을 해놓은 것을 알고 이걸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것도 완전히 서로 상충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팩트는 뭐냐? 저 회사, 저 알짜배기 회사, 소방과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돈이 제법 잘 벌린다는 저 회사는 김은경 쪽이 가지고 있다. 김은경 쪽이. 그런데 김은경이 지난 3월에 재산 신고를 할 때 저 회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김은경하고 김은경의 직계 존비속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은경의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저 회사에 등기이사가 돼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신우가 말하는 것처럼 저 회사의 대표이사는 또 저 회사가 주식의 형태로 돼 있다면 주식회사의 형태로 돼 있다면 그 주식은 김은경과 김응의 자식들이 아니라 김은경 쪽의 동생이 100%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김은경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거나